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스가 총리가 사퇴를 한다, 사임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본다고 하면은 일본이 이제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그 상승분 중에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당 총재 선거 입 후보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1년 만에 총리를 사임할 듯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증시도 상승해주고, 어쨌든 현재 이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한다, 사임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슈가 좀 안 될 수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발사익을 받을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과거에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보면은 뼛속까지 2인자 스가 아베 정책 계승이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스가가 됐을 때 아베 정책 계승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 기대 낭망한다고 하면서 이 당시에 움직였던 게 뭡니까? 아베 이어 또 극우 온다 하면서 일본 총리 사임설에 애국 테마주 급등을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에 다시 한 번이 뭡니까? 총리 사임과 함께 과연 애국 테마주가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이 반사이익의 종목들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당장 만약에 스가 총리가 사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될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성향을 좀 예상을 했을 때 애국 테마주다 아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는 포스트 스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는 기시다, 고노, 이시바 이 3인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인에 대해서는 뭐 대충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한번 얼굴 한 번씩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부터 기시다 후미오 씨,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시바 시게루, 그 다음에 고노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나오죠. 그러면은 이 세 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고 하면, 사실상의 한일 관계 개선 어렵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1스가 사임하면서 새 총리 누가 돼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이 정당, 이 자민당이라고 하죠. 자민당 이런 쪽이나 보면은, 그러니까 당 상황을 봤을 때는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게 보이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총리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은 한일 관계 햇볕 드나 1세 총리 여론조사에서 친한파 이시바 1위. 아까 뭐 얘기했던 이시바 씨는요, 친한파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우리 고노다로 씨는 보면은 한일 관계 우호, 그 아버지부터 정치인 가문 출신으로 고노다 마렌의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고노 요헤이 씨 때부터 이미 한일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뭐 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은 한국인 비성등을 채용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행정을 봤을 때는 한일에 대한 부분도 이 고노 씨 역시도 좀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 누굽니까? 이 기시다 후미오 씨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2015년도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그런 그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일개 뭐 얘기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한국 측에서 일본은 아무것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의외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이때 이행하기로 했던 약속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현 정권이 이제 일본에 너무나도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너무 틀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정권에서 뭐 이재명 씨가 되든지 뭐 윤석열 씨가 되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권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이 대선 이후 지금 현 총리가 교체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내년에 또 대선이 있죠. 그 대선 이후에 대통령도 바뀌고 나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 좀 해보고 싶고, 또 실제로 지금이 저는 한일 관계 완전히 최극한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한 관계에서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애국 테마주보다도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느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기업들을 사면 되겠죠.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노 재팬 하면서 가지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도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당시에 뭐 했어요? 사지도 않는다 하니까 대표적이었던 게 유니클로죠. 우리 이 당시에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극악으로 치달으면서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하면서 이 당시 유니클로도 몇 개가 사라졌습니다. 실제 손님 막 유니클로에 누가 있다고 하면 괜히 막 욕하고, 그러면서 유니클로 관련해가지고 사실 롯데쇼핑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지 말자 해가지고 사실 뭐 여행주들, 우리 잘 아는 이제 뭐 저가 여행주 제주항공 거래정지고 여행주도 이제 뭐 진에어 아니면 뭐 하나투어 뭐 이런 애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 여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당장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여행 수요 증가를 봤을 때 여행 관련된 종목은 사실 한일 관계 개선을 떠나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늘 이렇게 너무 뻔한 거를 얘기할 거라고 하면은 이런 방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런 방송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한일 관계 개선 기대와 함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다른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뭘 알아보려고 하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애국 테마에서 수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과거에 리드코프가 이제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또다시 주목에 13%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이 뭡니까? 대부분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이 다 일본계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일 상장 국내 기업인 리드코프가 그 당시 수혜를 좀 받았다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는 만약에 다시 한일 관계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면 다시 대부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면 알 거예요. 요즘 가계대출을 막고 있죠. 그래서 1, 2금융권 막았더니 어디 가랍니까? 대부업체로 가라고 하죠. 심지어 금융위에서 1, 2금융권 막아버리고 대부업체를 우수업체라고 21곳을 뽑아줘요. 21곳을 뽑아주면서 거기에 대한 목록을 어떻게 합니까? 뿌려주죠. 그래서 이제 대출 받으려면 대부업체로 가야 되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현황 나오면서 앞으로 파이낸셜 리드코퍼 등등 있는데, 여기 실제로 뭐라 돼 있어요? 우수 대부업자의 일본계 대부업체가 대부분, 그러니까 일본계 대부업체가 대부분인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와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업체 시장을 우리가 보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일 관계 개선이 된다 하면은 다시 사람들이 일본계 기업에 돈을 안 빌려줘 이런 기업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급한데 돈 빌리고 봐야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도 지금 1, 2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면서 뭐 한다고요?
대부업체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업체에 대한 실적 증가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 2 금융 대출 재고 대부업은 열고 서민들 앞으로 뭐 대부업체 가서 뭐 빌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봤을 때 총 대출 잔액은 좀 줄었어요. 2018년 대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연말 기준이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서 1인당 대출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금액은 더 증가할 거예요. 더더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 플러스 이제 1, 2금융권 규제에 따른 대부업체들의 실적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자, 그러면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일본 대부업체들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게 오늘 제 결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궁금한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기업이 무엇이 있느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바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리드코프예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라고 했는데 왜 또 일본 금융계 대부업체 수혜가 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국내 상장사는 맞습니다. 국내 기업도 맞고 국내 자본코 상장사라고 하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사실 몰라요. 사실 리드코프에는 일본계 자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자, OK저축은행 및 계열사 지분구조도를 2020년도 12월이죠. 봅시다. 자, OK저축은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계 기업인 걸 알 거예요. 그래서 OK저축은행 자본이 뭐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쭉쭉쭉 OK홀딩스 대부 들어가고 이렇게 따라 흘러 들어가서 어디가 있습니까? 리드코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리드코프를 봤을 때 리드코프의 이 주주 현황을 보면요,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 및 해가지고 8% 정도. 실제로 일본계 자금이 어디 들어가 있다? 리드코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불매운동 바보 같은 거죠. 실제로 일본계 자금이 리드코프에 들어가 있는데 일본 불매운동이라고 하면서 리드코프를 반사이익 받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어찌됐든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 여러분들이 예국 테마주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가 총리 이후에 다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못 된다 하더라도 개선이 못 돼도 외국 테마주로 리드코프 수혜 받고 개선이 돼도 뭐야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 반사이익에 따른 리드코프가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수혜를 받을 수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뭐가 됐든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수혜를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리드코프가 대출만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업을 제외하고도 보면은 석유 사업, 휴게소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으로서도 다방면에 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도 리드코프가 최근에 수소차 신규 사업을 추가하면서 이제 대부금융업체 리드코프가 보면은 이제 주총을 통해서 이게 다 안건이 승인됐기 때문에 수소차 신규 사업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통해서 수소차 모멘텀을 가지고서 또 이슈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이제 주가 레벨업 하는 자리, 과거에 이제 밑에서 놀다가 주가 돌파 후에 레벨업한 자리인데 저항을 맞는 자리겠죠.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은 여러분 살 필요 없고 더 분석을 해보고 더 공부를 해보시고 하반에서 이제 좀 한 8,000원, 9,000, 만원 아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좀 주워 나가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흐름을 그리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찌됐든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총리도 교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도 교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뤄지고 나서 뭐 이재명 씨가 됐든 윤석열 씨가 됐든 그러면서 일단 정권이 바뀌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주요 국가들, 주변 국가들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여유롭게 대선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을 기대하면서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한 10,000원 깨는 거 기다리면서 8,000원, 9,000원 이 구간대에서 여유롭게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